네, 방금 살펴본 이 유한양행의 렉라자 병육요법 미국 FDA 승인만큼이나 지금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건 오늘 발표된 수출입 데이터입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이달 중순까지 우리 수출은 전년 대비 18.5% 증가했는데요. 상반기 사랑받았던 라면, 화장품의 주가는 실적 발표 이후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중간 성적표를 받아들였을지, 또 최근 반등의 기미를 보이고 있는 2차 전지의 상황 어떨지 업종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달 중순까지 수출 데이터가 지금 공개가 됐습니다. 마냥 좋기만 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반도체 쏠림 현상이 일단 좀 강해지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번 8월 중순까지 데이터만 살펴보면요. 전체 수출 가운데 반도체의 비중이 20%를 넘어섰습니다. 이게 1년 새에 3%포인트 넘게 올라간 건데 네. 왜 그런가라고 하면은 사실 이 반도체 업종 말고는 다른 업종들이 상당히 부진하거든요. 그 사이에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D램, 낸드 플래시 다 잘 되면서 지금 반도체는 수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한국은행에 따르면요. 지금 이 기업들이 현재 업황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런 지표가 있는데 이게 2달 연속 내려가고 있고요. 4월 이후로는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반면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HBM 고용량 SSD 제품들의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올해 이 전년 대비해서 각각 75%, 77%까지 매출 늘어나면서 내년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장님, 반도체 수출은 계속 잘 나간다는 게 데이터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지금 주가는 전혀 실적을 못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우리만 유독 그렇다. 북미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안 그런데 유독 우리만 그렇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전체적으로 반도체 업황이 지금 좋은 건 맞아요. 맞고 네. 기존의 레거시 제품 좋은데 이게 이제 큐를 건드는 게 그러니까 공급단을 건드렸기 때문에 어떤 피해 상승이 야기된 부분도 있다라는 부분 좀 참조하시면 좋겠고 결과적으로 경기가 상당히 호황이 돼야지 더 많은 어떤 데이터들이 나올 건 분명한데 일단은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이제 그 어떤 가치를 지금 제가 지금 못 받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은 대만의 TSMC하고 삼성전자 비교를 해볼게요. 근데 TSMC하고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측면에서 볼 때 일단은 점유율 격차가 더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더 차이가 많이 났죠. 그래서 거의 지금 61%가 지금 TSMC가 하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0% 초반대입니다. 이게 옛날에 한 15%, 19% 이랬거든요. 삼성전자 MS가. 근데 지금 소위 HBM, 그러니까 AI가 개화되면서 코아스 공정에 대해서 빅테크 기업들이 상당히 환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삼성전자 IQ브 공정을 하고 있지만 수율이 지금은 TSMC보다 안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기존에 애플이라든지 퀄컴 그걸 위시해서 지금은 오히려 공급 단가를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AMD라든지 나머지 엔비디아는 물론이고요. 여러 가지 빅테크 기업이 이쪽으로 지금 TSMC 계속 바라보는 상황이고 그래서 수요 측면에서 일단은 좀 따라잡아야 되는 측면이 많다. 여기서는 또 승부수가 GAA에 대한 부분 먼저 했던 삼성전자가 먼저 했던 여기를 지금 TSMC를 압도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징후는 좀 안 보이고 하여튼간 이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미국 기업들이 이제 반도체 반도체법에서 보조금 수령을 위해서 미국 기업 이런 식의 선택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샌드위치된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어떤 가치에 대해서 좀 박하게 받는 상황인 건 맞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볼 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일단 따라잡아야 됩니다. 따라잡아야 되는 거고 여기에는 기업도 중요하지만 정부 측에서도 어떤 식의 대규모 어떤 지원책 이게 기업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대만 같은 경우는 지금 TSMC가 막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볼 때 이런 것들도 같이 병행돼야 된다. 또 하나는 스마트폰에서 AI 스마트폰의 교체 수요를 빨리 가지고 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볼 때 삼성전자 역할이 클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여러분 다 잘 아시다시피 5세대, 6세대로 빨리 먼저 가져야 됩니다. 지금 12단, 특히 12단이 먼저 삼성전자가 지금 빨리 수요를 잡아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그런 부분에 상대적인 약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쪽은 어떤가요? 오늘도 2차 전지주들 강세를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수출 데이터도 좀 바닥을 다지고 있나요, 지금? 사실 아직까지는 좀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 게요. 사실 제가 데이터만 그냥 쭉 보여드릴게요. 일단 업계에 따르면 차량용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보시는 것처럼 1년 새 거의 80% 많이 빠졌고요. 그리고 다음에 양극재 자료도 준비했는데 양극재 같은 경우에 중량도 47%가 줄었고 수출 데이터도 60% 넘게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다는 거고요. 일단 증권가에서는 지금 수출 물량의 감소가 사실 전기차가 많이 안 팔리고는 있는데 그것보다 2차 전지가 안 팔리는 게 더 크다. 그럼 왜 그런 것이냐라고 하면은 전 세계에서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장 업체의 이 시장 점유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추정도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가 리튬 가격이 좀 아직 계속해서 아쉽다는 겁니다. 지금 리튬 가격도 제가 데이터를 준비했는데 보시면 지금 1년 사이에 거의 65%뭐 이 정도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사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이 리튬 가격이 하락하면은 원자재 값이 낮아지면은 만드는 입장에서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이게 납품 계약을 맺을 때요. 지금 원자재 값이랑 이걸 연동을 맺습니다. 판가를. 그래서 막 예전에 좀 리튬을 비싸게 사 왔는데도 이거를 지금 팔 때는 조금 싸게 팔아야 하는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입장에서는 안 좋은 환경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2차 전지 수출 실적을 보면 상반기보다 오히려 최근이 좀 더 빠지는 양상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부장님. 예. 금리 인하만 믿고 지금 2차 전지 투자해도 되는 거냐?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최근에 2차 전지에 대한 뷰를 좀 달리 계속 말씀드리듯이 이제는 최악의 시기는 지나고 있는 게 아니냐. 물론 이제 어떤 의미 있는 시그널은 안 나와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판가 연동제인데 지금 메타가 계속 하락 반등의 조짐이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네. 대략 상반기에서는 이제 3분기부터는 메타 가격이 좀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일단 저는 3분기가 됐든 4분기가 됐든 이 시점에서 저는 반등의 실마리 찾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왜 그러냐면 일단 금리 인하라는 부분이 이 2차 전지에도 상당히 수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할부 금리가 상당히 높거든요. 금리 인상기에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전기차에 대한 수요에 대한 개선을 자극시킬 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를 볼 때 3분기부터는 저는 좀 좋아질 것 같은데 7월 데이터가 보니까 양에서 좀 더 떨어졌어요. 그래서 양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이 메탈 가격이 상승하면서 부정적 레깅 효과가 조금 사라지면서 어떤 실적 개선이 있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3분기보다는 4분기가 조금은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 갖고 있는데 일단은 저는 최악의 시기가 지나고 있다. 왜냐하면 수급적으로도 최근에 못 버티신 분들이 2차 전지를 지금 매도하시는 분 많거든요. 개인분들. 근데 지금 최근에 외인하고 외국인하고 기관을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늦어도 4분기부터는 상당히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기다리신 분들이라면 저는 좀 더 기다리시고 저는 조금씩은 비중을 가져갈 필요는 있겠다. 다만 오늘처럼 올라갈 때 말고요. 떨어지는 시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분할로 예를 들면 뭐 한 10% 정도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2차 전지 긍정적으로 봅니다, 형. 예. 네. 반도체는 실적이 좋아도 못 가는데 2차 전지는 실적이 안 좋아도 갈 수 있다. 네. 이게 역시 K 증시죠. 자,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수출 잘 나가는 업종들도 있잖아요. 화장품, 라면 이쪽은 요즘 뭐 상황 어떻게 나왔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우리 수출 유망주들 한번 살펴봤는데요. 먼저 네. 화장품부터 보면은 일단 수출액 4억 6천만 달러 정도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29% 증가한 수치인데요. 일단 지역별로 보면은 이 중국에서 보시는 것처럼 25% 넘게 줄었는데 역시나 미국에서 90% 넘게 하면서 좋은 성적표 받아들었고요. 또 물론 이렇게 시장에 소문 많습니다. 뭐 화장품 꺾이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보시면 지금 월별로 지금 화장품 수출액이 전년 대비로 얼마나 올랐나를 살펴보면은 여전히 하반기에는 지금 28%, 29%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게 라면은 조금 상황이 다르긴 합니다. 라면은 지금 넉 달 연속으로 지금 1억 달러 수출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보시면 월평균 수출액이요 갑자기 전년 대비 4%대로 확 떨어졌습니다. 네. 이게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고, 근데 역시 지역별로도 어디서 많이 팔렸냐라고 살펴보면은 역시 화장품과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는 마이너스가 됐는데 이 미국, 뭐 네덜란드, 영국 이런 서구권 국가에서는 여전히 좀 견조한 매출세 보이긴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오늘 나온 한국은행 데이터가 또 이 현상을 말해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수출 기업들의 기업 그 업황 심리가 2달 연속 지금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 경기가 전반적으로 좀 어려워지면서 나타나는 현상 같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까, 부장님? 그래서 이제 수출 그러니까 상반기 주도했던 섹터를 보면 수출 기업들이 많아요. 수출 네. 기업이 많은데 결국 지금 환율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환율이 하락하는 측면에서 수출 기업들한테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는데 일단 기조적으로 저는 계속적으로 환율이 하락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서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노정이 되면서 환율이 떨어지고 있지만 이거는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다 일어날 상황이기 때문에 환율이 아주 구조적으로 기조적으로 계속적으로 하향 추세를 갖지는 않을 것 같고 제가 볼 때 어느 가격대에서는 적정하게 지지를 해주면서 횡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우려인 것 같고 다만 이런 거죠. 주가적인 측면에서 저는 이제 계속적으로 최근에는 상반기 주도했던 섹터에 대해서 추가적인 어떤 주가의 레벨업 이걸 기대하기보다는 낙폭과대됐고 소외된 섹터에서의 어떤 수익률의 어떤 강화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정 기자 오늘 주제 어떻게 정리해 볼까요? 투자 격언 중에 이 파티를 하더라도 출구 앞에서 하라는 말이 있거든요. 지금 이 말을 떠올려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파티를 하더라도 출구 앞에서 하라. 네, 항상 뭐 떠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또 수출이지 않습니까? 이걸로 이행시를 준비해봤거든요. 수출로 이행시. 어제 현대차 삼행시가 되게 좀 별로였다는 평가들이 많은데 오늘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수출, 수상합니다.
출구를 확인하세요. 네. 오늘도 좀 별로인 것 죄송합니다. 같은데 네. 우리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고생.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